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월급, 주택담보대출 이자, 아니면 주식계좌 수익률까지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장이 있다는 것조차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뭘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주제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의 돈 문제, 그러니까 금융생활하고 정말 가깝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 정체는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와,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100조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도 안 되네요. 하여튼 그 이상의 돈이 움직이고 있어요. 주식시장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만 봐도요. 정부가 빌린 돈, 즉 국채만 해도 1,100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은 대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이 거대한 시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물결 하나가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내는 이자부터 심지어는 내 일자리의 안정성까지 우리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채권. 이름만 들으면 뭔가 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시죠? 근데요, 걱정 마세요. 사실 그 원리를 뜯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아주 쉽게 딱 와닿는 비유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맞아요. 채권은 그냥 공식적인 차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잖아요. 그거랑 원리가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친구한테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상상해 볼까요? 그냥 말로만 빌려주진 않겠죠? 보통 내가 1년 뒤에 원금 1,000만 원에다가 이자 50만 원까지 쳐서 갚을게 하는 약속 진서를 받잖아요. 바로 이 상황에서요. 빌려준 돈 1,000만 원이 원금, 추가로 받는 50만 원이 이자, 그리고 이 약속 증서 자체가 바로 채권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돈을 빌리는 게 친구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아주 큰 규모로 돈을 빌리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와 기업이에요. 예를 들어 정부가 도로를 만들거나 병원을 지으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발행하는 차용증, 이게 바로 국채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새 공장을 짓거나 연구 개발에 투자하려고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차용증, 이걸 회사채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채권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딱 하나의 원리를 알려드릴 건데요. 솔직히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오늘 내용의 절반 이상은 가져가시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연 5% 이자를 받기로 한 차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은행 예금 금리가 막 올라서 7%를 준대요. 자, 그럼 내가 가진 이 5%짜리 차용증, 이거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움직이는 관계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중금리가 3%로 내려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가 가진 5% 이자를 주는 옛날 채권은 어때요? 와, 완전 꿀템이 되는 거죠. 남들은 3% 받는데 나는 5%를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귀해지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 때 당연히 그 가치, 즉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딱 시속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에 있는 금리가 아래로 꾹 내려가면 반대쪽에 있는 내가 가진 채권의 가격은 위로 쑥 올라가는 거죠. 왜냐? 내 채권이 더 높은 이자를 주니까 당연히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이치죠. 자, 그럼 반대 경우는 어떨까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시중금리가 7%로 올라가면 제가 가진 5%짜리 옛날 채권은 이거 완전 찬밥 신세가 되겠죠. 누가 5%짜리를 사겠어요? 은행에만 넣어도 7%를 주는데. 그러니 그 가치, 즉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금리와 가격의 시소관계, 이게 오늘 내용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꼭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 시소 게임이 그냥 이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특히 우리 지갑 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우리한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바로 대출금리죠. 여기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은행들이 우리한테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정할 때 뭘 기준으로 삼을까요? 바로 이 국채금리입니다.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두 금리는 거의 그림자처럼 똑같이 움직입니다. 결론은 뭐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내 대출이자도 같이 오른다. 이겁니다. 주식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자, 여러분이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택지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나라가 망하지만 않으면 무조건 5% 이자를 주는 안전빵 국채. 다른 하나는 잘하면 7%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원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위험한 주식.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금리가 높아지면 점점 더 안전한 채권이 끌리겠죠. 그래서 흔히 채권 시장을 똑똑한 돈, 즉 스마트머니가 먼저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뚝 떨어져요. 그럼 투자자들은 위험하게 주식하지 말고 그냥 안전한 채권 사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채권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주가는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이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앞으로 주식시장이나 경제가 어떻게 될지 미리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정부가 발행하는 이 채권, 즉 국채는요, 사실상 국가의 신용카드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약 1,175조 원입니다.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 숫자만 딱 보고 와,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렇게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경제가 이 정도 빚을 감당할 능력이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맥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건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대한민국 막대를 한번 보세요. 우리 경제 규모, 즉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약 46% 정도 되죠. 이게 OECD 평균이나 특히 260%가 넘는 일본에 비하면 아직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안심할 건 아니고요.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꽤 빠르다는 점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라 빚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빚 갚는데 이자를 내느라 정작 국민들을 위한 복지나 교육 같은 데 써야 할 돈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둘째, 만약 금리라도 오르면 그 이자 부담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고요. 최악의 상황에는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서 훅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은 경제를 바라보는 아주 새로운 렌즈를 하나 장착하신 셈입니다. 바로 채권이라는 렌즈인데요. 이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경제의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의 핵심, 딱 세 가지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채권은 뭐다? 정부나 기업이 돈 빌릴 때 쓰는 공식 차용증이다. 둘째, 제일 중요한 시소법칙. 금리가 올라가면 기존 채권 가격은 내려간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보이지 않는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내 대출이자, 내 투자, 나아가 우리 경제 전체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은 뉴스에서 국고채 금리 상승 같은 말이 나와도 그냥 흘려듣지 않게 되실 거예요. 아,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네? 그럼 주식시장에는 별로 안 좋겠구나. 내 대출이자도 오를 수 있겠네? 이렇게 한 발 앞서서 경제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게 된 거죠. 똑똑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 비밀의 언어를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셨으니까요. 경제를 보는 새로운 눈을 뜨신 여러분의 다음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